일본의 헌법에는 계엄령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역사에서 계엄령이 시도된 적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외로 일본의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우리와도 절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건담 속의 계엄이거든요. 우선 왜 일본엔 계엄령이 없는지부터 이야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것은 3번인데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패전하기 전의 사건이죠. 1905년, 1923년, 그리고 1936년. 이는 일단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계엄이었지만 꼭 결과가 옳았던 건 아니었지요. 한 예로 1923년의 계엄은 관동태 지진 때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내린 것이죠. 즉 조선인을 욕바지로 쓴 겁니다. 이후 일본에선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계엄령은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데 일본은 패전 후 현행 헌법으로 바꾸면서 군대가 없어졌고 이때 총리의 계엄 선포권도 같이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용어상 계엄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계엄이 시도된 적은 있죠. 한 예로 쇼와의 요괴라 불리던 기시 노부스케는 1960년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에 국민들이 반발하자 극우 행동대와 야쿠자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상자가 생기면서 시위가 격렬해졌고 전임 총리들이 사임을 요구하자 기시는 사임은커녕 자위대에 치안 출동 요청합니다. 이게 일본에선 사실상의 계엄령이죠. 하지만 기시의 오른팔이었던 방위청 장관 아카기 무네노리가 이를 거부하자 기시노부스케는 결국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망이었던 신안보조약은 체결되었지만요. 이후 일본에서 치안 출동,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진리교 사태 때 한번 고려되었지만 사태 수습보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해서 중지되었죠.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요. 이후 일본의 서브컬처에는 계엄의 영향이 짙게 깔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브컬처를 이끈 세대가 이때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한 세대고 대중엔 일반적인 기업의 취업길이 막혀서 이쪽으로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찰의 치안 출동, 계엄을 다루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한일 양국 간의 차이가 있기에 일본의 서브컬처가 다루는 계엄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우선 자위대는 실질적으로는 군대지만 명목상으로는 경찰 조직이므로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거의 경찰이죠. 최근 공개된 작품인 이름도 읽기 힘든 건담, 지크 X에서도 경찰의 무력을 행사하는 등 일본의 애니, 게임에서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부분 경찰입니다. 패트레이버2 같이 자위대가 직접 쿠데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작품의 특성상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외부 치안을 담당하는 자위대와의 충돌을 그렸기 때문이죠. 이런 일본의 정치 상황은 건담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캐릭터 디자이너인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안보 투쟁을 겪은 세대인지라 우주세기 건담에선 계엄이 의외로 자주 그리고 깊게 묘사됩니다. 1960년에 내려진 계엄령은 비록 거부당했지만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안겼죠.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위대를 추동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까요. 이때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엔 토미노 감독도 있었는데요. 그는 여러 가지 책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이런 사회적 흐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보 투쟁 때 대학의 자치회 멤버이기도 했고 캐릭터 디자이너인 야스히코 요시카즈는 이 투쟁의 중심에 선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건담에는 당시의 사회성이 들어갔죠. 물론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 이야기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존재하는지라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시달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고작 로봇 애니메이션에 진지해지지 말라 라고 말하죠. 먹히진 않는 것 같지만 여하튼 그는 고작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권력의 폭주를 그려내죠. 지구의 인구가 불어나서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자 인류는 우주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우주세계의 시작이죠. 하지만 척박한 낯선 환경에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던지라 처음엔 지원군 정책을 추진하던 지구연방은 나중엔 강제 이민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후 연방은 태도를 바꿔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그들이 채굴한 우주의 자원을 착취에 가깝게 뺏어가고 말죠. 그들에게 스페이스 콜로니는 말 그대로 식민지였던 겁니다. 이로 인해 콜로니 주민이 반발할 때마다 지구연방은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는데요. 이때 한 인물이 이를 이용합니다.
바로 기렌잡이죠. 그는 자유와 권리를 요구했지만 몇 번이나 짓밟힌 스페이스노이드의 대변인을 칭하며 스페이스노이드, 지온의 국민이 우월하단 사상을 불어넣습니다. 독재자가 좋아하는 인종 우월주의죠. 이렇게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슬픔을 분노로 바꾼 기렌은 이번엔 한 콜로니의 주민들을 몰살시킨 후 그 콜로니를 지구에 투함으로써 전쟁의 포문을 열었죠. 즉 건담은 시작부터 국가가 국민을 부당하게 단합하고 이용하는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주색이라는 새로운 스페이스 오페라의 근간이기도 했죠. 본틱 계엄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져야 합니다.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독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를 훌륭히 움직여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관료제가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현황, 즉 관료제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죠. 우주세기 토미노 건담의 이야기는 지구연방이라는 변질된 관료 조직으로 인해 희생된 아무로와 그런 시대를 개혁하려고 했던 토미노 건덕의 페르소나인 시하가 현실에 대항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후 건담의 이야기는 변질된 관료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시대의 명작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시작이죠. 1년 전쟁은 끝났지만 지온 잔당이 벌이는 소요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연방의 스페이스 노이드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연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 문제를 연방은 상시 계엄으로 돌파합니다. 우선 차기 권력자로 주목받는 화이트 베이스 멤버를 구금 및 좌천시켰죠. 이유는 화이트 베이스와 건담이라는 1급 기밀을 적에게 유출시켰다는 것. 아니, 본인들이 벌인 민간인의 긴급 피난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이 계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작중의 악역인 티탄즈입니다. 원래 티탄즈는 지온군 소탕을 위한 군부 조직인데 0083의 배경인 데라하즈 분쟁을 계기로 무소부리의 권력을 얻게 되지요. 이후 그들은 연방의 반대 세력을 지온군이라 몰아붙이면서 폭주합니다. 이를 비판하는 저널리스트, 운동가를 납치하여 고문했으며 자체적으로 병기를 개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티탄즈 소속이라면 하급자가 상관을 폭행해도 죄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 민간인 소년을 구금 및 체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그의 어머니를 인질로 쓰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액튼경이 절대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했듯 수장인 자미토프 하이만은 연방의 권력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리던 이상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 콜로니에 독가스를 살포하여 1,500만 명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나중에 연방본부를 핵으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후 그리프스 전역에서 에우고가 판정승을 거두자 연방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전부 티탄즈의 반란으로 뒤집어 씌우죠. 이렇게 티탄즈는 괴멸되지만 우주세계의 계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졌기에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했죠. 바로 경찰 조직인 맨헌터 마하의 등장이죠. 그들은 지구 연방이 설립한 경찰 조직인데, 이는 연방군이 계엄 상태를 지속하면 예전의 에우고처럼 반발이 일게 뻔하니 경찰 조직을 설립하여 불법 체류자를 치안 단속하는 형태로 제압하려 한 겁니다. 실제 목적은 연방 정부의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사력부대지만요. 역습의 시야 초반엔 군경이 퀘스의 친구를 굿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연방의 고위 관료인 아데나워가 자신의 애인과 사이가 안 좋은 퀘스가 가출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퀘스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가정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동원한 셈이죠. 그리고 그 경찰 조직은 친구들을 무력 진압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이후 그들은 작품 엔딩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원전인 벨토치같이 드러내선 맨헌터에게 살해당하죠. 이후 맨헌터의 치안 출동은 점점 도를 넘어갑니다. 후속작인 성광의 하사위에서는 불온 세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시가지에서 모빌스로 실탄을 쏘는 짓까지 하죠. 이는 사람들에겐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건담, 우주세기 건담이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전쟁을 단순한 방식, 자원과 영토를 얻기 위한 욕심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란 내면까지 표현하기 때문이죠. 세무얼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구 연방은 말로는 사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작 한 일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국민을 지키지 않고 사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었죠. 토미노 건덕은 연방이 자신의 권력욕을 선의로 포장하는 모습을 잔혹하게 그리며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후 마의 폭주는 계속되어 건담 F91의 프리퀄인 F90 더블 F에서는 연방의원인 하우제리 로나를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암살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마하의 변질과 몰락을 그려야 할 F91의 후속편이 흥행 참패로 인해 제작 중지가 되는 바람에 이후 이야기는 또 다른 역습의 시야인 하이스트리머 그리고 섬광의 하사위에서밖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후 토미노 건담의 계엄은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되죠.
관료제 변질이 만든 계엄은 국가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주세기 153년 빅토리 건담의 시대에는 군사 정권에 의한 상시 계엄이 발동 중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한 사람은 약식 재판, 때로는 통고 후에 길로틴으로 목을 베어버렸지요. 쉽게 말해 널 죽인다고 하고 바로 죽이는 식인 겁니다. 우주세기 200년 가이아 기어의 시대에서는 마상층부의 비잔다골이 연방에 쿠데타를 벌여 그들을 도구 삼아 권력을 누리던 지구 연방은 와해되고 맨헌터는 맨헌팅 부국으로 다시 부활하여 더욱 강력한 탄압을 이어나갑니다. 독재 권력의 일부를 이양받은 마하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에 맞서 싸우는 아프라시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토미노 감독이 이 작품은 잊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후속편은 물론 정사의 이야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 토미노 감독은 한동안 건담을 떠났다가 1999년 복귀작인 턴웨이 건담을 제작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에선 아예 계엄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턴웨이 건담의 세계에선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단을 한 김긴가남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김씨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는 달에 살고 있는 민족인 문레이스의 군사지휘관이죠. 당시 달은 환경 문제 및 자원 부족을 겪고 있었고 이에 여왕인 디아나는 지구로 귀환하기로 하지만 호전적인 긴가남이 지구에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취인에만 대동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행은 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그리파는 달에 계엄령을 내리고 긴가남의 세손대가 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인 물을 관리하는 시설까지 공격하는 폭력을 저지르죠.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서의 군대는 변질된 관료제의 전형, 지켜야 할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야기를 그린 지의 레콘기스타에선 아예 부족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약한 민족을 식량으로 지정하는 폭력까지 저지르죠. 그리고 이 폭력은 차별이 되어 작중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죠. 건담, 우주세기 건담, 토미노의 건담 사가는 계엄, 국가가 부당한 방식으로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경고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규칙, 계엄이라는 규칙이 권력자의 야망을 위해 사용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선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비극을 막아내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니 우린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건담을 새 시대의 이정표로 삼은 미래 세대에게 말이죠. 이는 토미노 요시유키가 자신이 만든 작품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계엄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계엄령엔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성, 어떤 근거, 목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 만약 그 계엄이 개인의 권력을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벌인 계엄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용서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건담에서 수백 년간 벌어진 비극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이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